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문주현입니다.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핵공감 클래스 제6강 탈원전 대세 만나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줄곧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장이 사실인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수집하고 확인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출발점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대통령께서 한 탈원전 선언입니다. 신고리 의료국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거친 후 정부의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정부의 공식적인 탈원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째, 신한울 3사를 포함해 신규 원전 6개 건설을 취소했습니다. 둘째, 가동원전은 설계 수명이 다하면 연장 없이 영구 정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38년까지 14기 원전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입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440기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54기가 건설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가 운영 중입니다. 대륙별 원전 분포는 아래 맨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세계 원자력 발전 총량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진 해가 2012년, 즉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다음 해입니다. 그때 사고 여파로 원자력 발전량이 급감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사업자들 모임인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원전을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일과 같이 탈원전한 나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국가가 자국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원전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루는 중립적인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구조차도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원자력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표지가 아래 그림입니다. IEA는 각국 정부에 안전이 보장되는 한 기존 원전을 계속 운영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의 장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국가의 원자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이름역 괄호 안에는 2020년 8월 현재 해당 국가의 원전 운영 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빨간색 문장은 제가 현재 해당 국가의 원자력 또는 전력 정책을 압축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동원전 운영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연장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87기가 60년 운영을, 4기는 80년 운영을 허가받았습니다. 고리 1호기를 40년만 운영하고 퇴역시킨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참 알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79년 TMI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자국 원전 건설은 물론 세계 원전 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자부심도 사라지고 미국 주도로 유지해왔던 국제 비역산 체계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미국은 자국 원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화려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이 그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중국을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 정책은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전력부문 13차 5개년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을 줄여 13.5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중국이 지향하는 샤오강세, 즉 중국 인민의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 중국은 원자력을 포함해 풍력, 태양광, 수력 등 비화석 에너지 설비면 뭐든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에 비해 크게 확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각 설비 설계 수명 기간 동안 전력을 실제 생산하는 총 발전량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이 훨씬 더 전력 생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이용률이 20% 내외이고 설계 수명도 20년 내외에 불과하지만 원전은 이용률이 8, 90%, 설계 수명도 40에서 60년이다 보니 같은 용량의 발전소라고 하면 원전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비해 최소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넘게 더 많이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은 앞으로도 원전을 꾸준히 확충하려고 합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매년 6에서 8개의 원전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총 54개 원전을 가동 중이었으며 2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강화된 신규제 기준에 따라 가동 적합성을 심사해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의 원전을 폐쇄하였습니다. 당시 건설 중이던 2기는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9기는 재가동이 결정되었고 16기는 재가동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대체할 LNG 수입 증가로 모욕 소지가 악화되고 전기 요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까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에서 22%까지 증가시키기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탈탄소 이행을 위한 핵심 옵션으로서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5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법에 따라 40년 가동한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비중 감축 목표 시한을 10년 뒤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역할을 줄이는 것이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며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영국은 과거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신규 원전에 대한 지원금 중단으로 원전 경영성이 악화되고 풍부한 독해산 석유와 가스 덕택에 원전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영국 내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노후석탄 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와 가동원전의 잇단 수명 종료로 향후 10에서 20년 내 영국의 발전설비 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 22%에서 2035년 36%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원전 건설 중단으로 기술력이 악화된 영국은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외국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로사톰이라는 국영기업을 앞세워 다양한 원자력 이용 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원자력 설비 용량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원자력 모델을 개발하여 자국 내 건설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가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로사톰이 자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 40기의 원자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세계 원전 시장 장악은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로사톰이 수직 계열화된 원전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춤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후 집권정부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2010년 탈원전 보류,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과 주변 국가와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지리적 환경 덕택에 과감하게 탈원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독일은 모든 원전 가동 기간을 32년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송전망 확대로 전기 요금이 상승하였고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또 과잉 생산된 전력을 주변국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국가의 전력 계통이 교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2022년에 완전한 탈원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주요국 중에서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와 같이 탈원전을 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탈원전 정책을 정할 때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쳤습니다. 급하게 정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허점투성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돌릴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100% 수입하는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수입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는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속사정은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신재생 확대 정책만을 보고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께서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덜컥 정하고 말았습니다. 탈원전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2038년까지 14개 원전이 폐지됩니다. 이를 신재생과 LNG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값싼 원자력 전기를 비싼 신재생과 LNG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정권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든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지 요금 몇 %만 오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기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원자재 생산에 전기가 사용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싸진 원자재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최종 제품들은 전기요금 인상폭보다 많이 오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물가가 크게 올라 우리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 시기와 규모가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가 전력망에 물리며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력망이 불안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 같은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 복구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내봤습니다. 며칠 정전이 된다고 할 때 세 가지만 여러분이 챙길 수 있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라면 우선 비상식량 챙기겠습니다. 끓인 물을 넣어 먹는 것 말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물 끓이는 것도 힘드니까요. 둘째는 식수입니다. 정전이 되면 수도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좀 민망하지만 신문지입니다. 수도를 못 쓰면 화장실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씁쓸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탈원전의 세 번째 부작용은 LNG 이용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전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업계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기원전 모두를 전격 취소하고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4개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면서 원전 업계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60년에 걸쳐 서서히 탈원전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논리는 뇌사 상태로 호흡기만 달고 겨우 생명만 유지해도 살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괜찮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경우 값싼 중국산 자재를 들여와 보급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우리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도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탈원전이 부정적 효과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원자력 학회가 네트에 실시한 모든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 출연단체가 수십 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원자력을 홍보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탈원전하면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원전 반대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수십 년간 보존된 산림을 파괴하는 현장을 보며 많은 국민께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계십니다. 이번 장마 기간 중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사태가 빈번한 것도 최근의 이러한 산림 훼손이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에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원전 업계와 종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고 원전과 각종 기자재를 수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산업만 잡은 게 아니라 나라 경제까지 잡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채 10개도 안 됩니다.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다시 쳐다봅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국격까지 높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투려를 감수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연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환하여 원자력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도 같이 살려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